앞으로 공수처가 어떤 조치를 취할지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서남빛 법조팀장과 각각의 가능성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사실상 체포 시한이 하루 남았습니다. 근데 먼저요. 공수처가 체포할 의지가 있다고 봐야 됩니까? 의지의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결국 공수처의 경험과 능력 부족 문제가 드러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수처가 출범한 지 4년이 됐는데요. 지금까지 구속영장을 받아본 게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유죄 판결도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만약 공수처가 경험과 능력이 충분히 있었다면 지난 금요일 1차 집행 시도 때 더 많은 경찰을 동원해서라도 체포 시도를 했을 겁니다.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도 관저 진입을 막아선 박종준 경호처장을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체포할지 경찰과 의견이 일치하지 않은 것으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결국 공수처가 영장 집행 재시도에 나서더라도 체포에 성공할 수 있다는 그 자신감이 없는 게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 경험과 능력이라는 것이 며칠 사이에 쌓이는 것은 아닐 텐데 그럼 네. 당장 내일 다시 들어갈까요? 공수처 앞에 놓인 선택지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보입니다. 내일 체포영장을 들고 다시 집행을 시도하거나 아니면 집행 시도 자체를 포기하고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아니면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포기하고 검찰로 사건을 넘기거나 현재로선 이 셋 중 하나일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러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다시 집행 시도를 한다면 체포에 성공하느냐가 관건이겠어요. 현장에서 하지만 변수가 워낙 많아서 예측이 쉽진 않습니다. 다만 1차 시도 때 실패한 이유를 보면 2차 시도 때 공수처가 어떻게 움직일지 예상이 좀 되는데요. 1차 때 실패의 가장 큰 이유는 인원 부족이었습니다. 공수처 쪽에선 경찰 포함 80명이었던 반면 체포를 막은 경호처 직원은 200여 명이었습니다. 경호처 직원들을 뚫고 체포영장을 집행하기엔 숫자가 너무 부족했죠. 최소한 3배 이상, 그러니까 한 600명 정도는 돼야, 이 이상은 투입을 해야 경호처 직원들을 끄집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현장 충돌 우려 때문에 이러한 강경 카드는 쉽지 않을 겁니다. 따라서 내일 2차 시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1차 때와 같은 모습이 연출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크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두 번째 경우의 수 보겠습니다. 체포영장을 재집행하지 않고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 이 가능성은 어때요? 현실적으로 체포영장의 집행이 현재 너무 어렵다. 이렇게 공수처가 판단을 한다면 곧바로 구속영장 청구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체포영장보다는 구속영장 심사가 더 까다롭죠. 따라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된다면 윤 대통령 측에서 계속 거부하긴 어렵지 않겠냐는 게 공수처의 생각입니다. 하지만 구속영장의 발부가 된다고 하더라도 윤 대통령 측에서 불법 수사 주장을 굽히지 않고 응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경우에서 공수처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곧바로 검찰로 사건을 넘긴다. 그런데 이거는 국민적 관심이나 여론을 감안하면 쉬워 보이진 않아요. 현재로서는 가장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공수처와 검찰 사이의 관계 때문인데요. 공수처가 이첩을 해달라고 요구를 해서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았는데 윤 대통령 조사도 한 번 제대로 못 해보고 다시 사건을 검찰로 넘긴다? 만약 이렇게 되면 공수처의 수사력 문제가 도마에 올라서 집중적인 비판을 받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공수처가 가장 피하고 싶은 상황일 겁니다. 이젠 결자 해지를 해야 하는 공수처가 내일 어떤 선택을 내릴지 내일은 이번 수사에서 매우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서남빛 기자였습니다.